안녕하십니까. 연애와 에로티시즘, 그 다섯 번째 소주제로 정신적 사랑과 감각적 욕망 사이입니다. 연인들이 서로에게서 느끼는 성적 친화력과 주저앉지 않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서로를 품고 가는 부드러운 마음이면 연인들의 성적 공간에서 장애는 모든 장애와 다름이 없는 풀어가야 할 장애일 뿐입니다. 김세환이란 가수가 오래전에 부른 사랑하는 마음보다란 노래는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가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예, 사랑이란 연애 감정과 신체적 접촉의 상호작용이 동요처럼 표현된 노래입니다. 물론 현실은 동요보다 좀 더 복잡하겠죠. 정신적 사랑과 감각적 욕망 사이의 출렁거림이 저작거리의 사랑일 겁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고 스쳐가는 손끝의 짜릿함만으로도 충분했던 연애가 더, 더 좋은 걸 찾아가는 욕망의 상승작용에 휩쓸릴 위험입니다. 알다시피 욕망은 만족의 끝을 모르는 감정이라 한번 작동을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영화 Me Before You에서 사지가 마비된 남자를 한 젊은 여자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달랐겠죠. 점차로 그 여자가 더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고요. 그러나 여자가 정말 그랬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출되어 온 에로티시즘의 영향권에서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연애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1989년 아일랜드 출신의 짐 셰리단 감이 감독한 나의 왼발이란 영화에는 뇌성마비로 인해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실존 인물로서 시인이자 화가인 크리스티 브라운인데요. 자신을 돌봐주던 간호사 메리와 결혼합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메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크리스티와 결혼을 결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발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남자와의 결혼이 여자에게 어떤 부담일지 짐작할 수 있겠는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관계가 유머 감각과 삶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크리스티의 기질로 미루어 보통 플라토닉 러브라거나 아가페적 사랑이라 불리는 신체적 접촉과는 무관한 사랑이었을 거란 생각도 들지는 않네요. 크리스티 브라운과 메리의 경우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연인들의 성은 최소한의 감각적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는 확신을 줍니다. 두 사람은 크리스티의 갑작스런 죽음까지 20여 년을 함께 살지요. 그렇다면 프랑스의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2012년 영화 러스트 앤 보는 어떤가요? 쇠는 녹이 슬고 뼈는 부러집니다. 러스트 앤 본, 그것이 이 영화의 제목이며 물질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 조건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질적 조건이란 한계에서 인간의 정신은 그 한계를 차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중심 인물은 범고래 조련사인 스테파니입니다. 그녀는 공연 중 사고로 두 다리를 잃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고자 하는 충동으로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알리라는 남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알리는 성적 본능에 충실한 삼류복서이고요. 알리의 여자 관계는 거침이 없지만 스테파니와의 관계를 통해 부드러움을 배웁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점차로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물론 일상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신뢰와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앞에서도 다루었던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 장애가 있던 조제가 츠네오와 최고의 섹스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감각적 욕망만이 성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스테파니와 알리는 자신들의 육체적 한계 안에서 그 한계와 더불어 자신들의 성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연인들의 성과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연인들이 서로에게서 느끼는 성적 친화력과 주저앉지 않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서로를 품고 가는 부드러운 마음이면 연인들의 성적 공간에서 장애는 모든 장애와 다름이 없는 풀어가야 할 장애일 뿐입니다. 독일 작가 파트릭 쥐스킨트의 원작을 2006년 톰 티크베어 감독이 영화화한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채취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루누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자신의 결핍을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감각적 자극이 순간적인 욕망을 부추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작 그 욕망의 주체는 실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텐데요.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채취를 포함한 후각적 자극은 연인들의 성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성에 결핍이 있더라도 후각적 자극은 적절하게 그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음성과 같은 청각적 자극 또한 연인들의 성에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데 사실 후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은 진즉에 그 효과가 널리 알려졌죠. 미각적 자극의 경우 1986년 에이드리언 라인 감독의 영화 나인 하프 위크처럼 연인들이 서로의 몸에 음식을 발라먹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 성적 만족감과 비슷한 만족감을 줄 수도 있다 합니다.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영화 감각의 제국에 나오는 여인은 직접적인 성에 극단적으로 집착합니다. 연인에 의해 자극을 받긴 했겠지만 그 집착의 정도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정도로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인들이 직접적인 성적 접촉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촉각적 자극이 직접적인 성적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만큼 연인들의 성적 관계가 직접적인 성적 접촉에만 국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라도 연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공간에서 오감을 포함한 감각적 감수성을 최대한 확대시켜도 좋을 겁니다. 여기에서 성적 공간이라 함은 꼭 침실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겠죠. 일상이 그대로 성적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가 조이스 메이나드의 2009년 원작을 2013년 제이슨 라이트만 감독이 영화화한 레이버데이는 싱글맘 아델과 타록스 프랭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이와 더불어 혼자 사는 여자와 그녀의 집을 점거한 타록스라는 위협적인 만남에서 두 사람 사이에 움트는 사랑의 감정을 설득력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본능적인 성적 친화력이겠지만 의자에 묶인 아델에게 프랭크가 요리에 입에 넣어주는 음식의 맛 또한 그에 못지 않았을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효력이 입증된 설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어떤가요? 정신적 사랑과 감각적 욕망 사이에서 여러분의 오감을 포함한 감각적 감수성은 제한된 성적 공간의 지평을 넓힐 만큼 충분히 개화되어 있는지요? 예,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모든 물음들처럼 이 물음 또한 나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물음들처럼 대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물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애와 에로티시즘에 관한 물음은 계속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연애와 에로티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